대체 어디에 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이 아파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 8일 가동 6층 예림 씨의 집 앞에서였는데요. 그 시간대가 4시 거의 4시가 되었으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가 간식을 같이 먹겠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어디서 탄내가 난대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일어나서 바깥 문을 여니까 저희 박스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 큰 피해는 막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라고 서로 상의를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밑을 내려다봤는데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죠. 내려가면서 막 보다 보니까 3층 유모차에 불 난 거예요. 불이 꺼질 무렵 같은 동 3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집안에 있었던 309호 주민 수진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때가 4시 5분 정도. 자다가 불이야 막 이래갖고 커튼 열고 이렇게 냈다 보니까 연기가 막 차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날 가동에서 벌어진 화재만 모두 4건. 방화가 의심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님이 일단은 저희 동에서 범인이 안 나갔다라고 하시니까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했고 계단으로 사용한 것 같으니까 CCTV에 찍히지 않았으면 그걸 아는 사람이죠. 어쩌면 이 가동 안에 살고 있을 방화범.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 돌이켜보니 3층 수진 씨는 불이 나기 하루 전 무척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애기 태우려고 보니까 처음엔 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끈적거려갖고 무슨 젤리 같은 건가? 냄새 맡아보니까 고소한 냄새. 식용유는 아닌 것 같고 들기름 아니면 참기름. 혹시 이것이 범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진 않을까요? 가족마다 그 어머니들이 참기름 들기름 다 있죠. 그거는 여자 쪽이지 남자는 아니다. 남자는 시발 기름이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생각이 들고. 얘기를 전해들은 예림 씨와 수진 씨는 짚히는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동생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했었어요. 집에도 막 올라와서 문 두드리고 관리사무소도 자꾸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저랑은 지금 아주 가까운 동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저희 집을 지금 불 냈으니까 연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요일이라서 애들이 여기 놀이터에서 놀다가 올라온 지 5분, 10분도 안 됐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뛴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직접 올라오시라고 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막 소리 지르고 화냈거든요. 이 일로 앙심을 품은 2층 주민이 수진 씨와 그녀의 지인인 예림 씨의 집에 불을 지른 걸까요? 2층 은정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혹시 뭐 민원을 넣거나 뭐 그러신 적? 말을 한 번 했어요. 제가 했는데 계속 그게 안 지켜지니까 애가 뛰면 뛰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죠. 많이. 본인이 불을 지르신 건 아니에요? 누가요? 제가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일요일 날 화재가 났을 때 당시에는 어디 계셨나요? 저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죠. 잇따른 방화와 자신은 무관하다는데요. 이날 화재는 왜 벌어졌을까? 지난 8일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은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관계자에 의해 가지고 다 자체 진행된 상태여가지고. 혹시 화재 현장 주위에 가연 물질 같은 건 없었나요?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그런 물질들은 다 없었어요. 범인이 남긴 단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 한 건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 저도 처음이에요. 여기 출동 나갔는데 또 났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아파트에 수상한 화재가 난 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사건 이틀 전에도 불이 났다는데요. 지난 6일 방화범이 다녀간 곳은 2층 윤 할머니 집 앞 복도였습니다. 놀란 거야. 말할 수 있나. 나 그날 쓰러질 뻔했어요. 감자 박스로 담아내기 박스가 담아나는 거 다 버렸지.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탔으니까. 사흘에 2차례 불을 지른 방화범. 그 사람의 범행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이 모두 현관 앞에 놓인 물건들이라는데요. 범인이 복도 적치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일까요?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날 우리 집이 더 많았어요. 여기가 더 많이 서 있었고 제가 이제 버리고 가려다 깜빡하고 그냥 갔거든요. 적재 뭐 그런 또 불만인 사람은 무조건 붙이죠. 방화범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을 거라는데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범인의 행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금요일과 일요일, 공교롭게도 늘 오후 4시 무렵이었는데요. 그 시각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살피던 예림 씨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오후 3시 47분, 예림 씨의 집 앞을 누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복도에선 연기가 피어올랐는데요. 너무 서슴없이 들어와서 방아를 넣고 서슴없이 나가는 그림자가 찍힌 거예요. 이 그림자의 주인이 바로 모두가 찾고 있는 범인입니다. 저희 집 끝집이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화재 5분 전 다른 사람이 집 앞을 오갔을 리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실루엣을 남긴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 체격이 그리 마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딱 머리에 붙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약간 좀 피디님처럼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우린 예림 씨의 집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성별과 키가 각기 다른 제작진이 창문 앞을 지나간 뒤 홈캠 속 영상과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실험하셨을 때는 여성분이 머리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 묶은 부분은 이렇게 식별이 잘 돼요. 머리를 묶지 않고 있었다면은 그것까지는 실루엣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잔지 남잔지. 하지만 그림자는 한 가지 단서를 남겼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용의자예요. 들어갈 때 나갔을 때 비교해보게 되면은 그 위치가 이 정도 머리끝선이 이 정도 되겠죠? 만약에 170대 중반이게 되면은 이 선이 이만큼 가운데 더 오겠죠. 근데 오지 않기 때문에 160대 후반 또는 170대 초반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60대 후반에서 170대 초반의 키로 평일 오후 4시에 아파트에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 그 시간대는 애들이 졸업하니까 중학생은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학교를 하고 고등학생은 한 4시 40분 정도 학교를 하니까 뭐 애들도 잘 모르니까 장난삼아.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지른 고약한 범행 같다는 건데요. 취재 도중 우린 여러 10대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키가 어느 정도 돼요? 166이요. 166? 혹시 너네들 또래에 약간 불장난하는 게 혹시 뭐 없어요. 아니 전혀 진짜. 방화는커녕 촛불조차 안 켠다는 학생들. 그런데 2층 윤 할머니는 처음 불이 난 날 마음에 걸리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뭐 어떤 학생이 섰는데 그거 왜 거기가 섰니 그랬더니 불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타고 있어. 이걸 쳐다보고 섰는 거야. 불난 거를. 같은 동에 사는 중학생 박군이 멍하니 불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불 났는 거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려고 잠깐 왔는데 잠깐 아니 근데 이게 그 정도 큰 사건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말하니까 조심스럽네 지금. 어쨌든 목격을 했는데 한국 선상에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박군은 단순 목격자일 뿐이라며 말을 아끼는 가족. 그에 관한 또 다른 목격담을 전해준 이도 있었습니다. 어린애라서 아마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신고만 아마 119에 신고만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근데 소방서에 직접 신고를 했던 박군이 범인일 리 없다는 건데요. 동네엔 무성한 소문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딱 들고 있다가 동시에 딱 뭐 버튼을 딱 눌러놓고 그 순간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이다? 그렇지. 6층과 5층 그리고 3층 세 곳에 불을 내는데 걸린 시간은 17분 남짓. 마치 공범이 있는 듯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화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범행에 쓰인 도구를 찾는다면 범인의 정체가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시작! 그런데 확실히 불리는 라이터보다 저게 확 세니까
불 붙이기가 훨씬 좋네. 터보가. 짧은 시간에 불을 붙일 수 있고 휴대가 간단한 건 터보 라이터였는데요. 이 점은 또 하나의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상층부부터 하층으로 내려오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또 하나는 그 3건의 화재의 그 간격이 길게는 한 12분 정도, 짧게는 5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단독범에 의한 연속적인 방화라고 추정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데 아파트엔 수상한 흔적들이 더 있었습니다. 화장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서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여기랑.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붙여놓은 게. 이거 타고 잡는잖아요. 그걸린 잡. 누군가 또 불을 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시작해 어느새 7층까지 찾아온 방화범. 전문가는 범인에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대범하고 무모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범죄, 그러니까 즉 불을 지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혹은 뭔가 자신이 파괴하는 반사회적 그런 폭력적인 행동으로서 보였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번에 잡히지 않는다면 이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일 이후 범인의 방화는 멈췄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거라 밝혔습니다. 수사는 그냥 예방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 형사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빨리 방화범을 검거하는 게 문제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두렵기만 한데요. 앞으로 조용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요. 우리 동에 뭐가 또 그렇게 불을 지르면 어떡하나. 걱정이지. 예림 씨 역시 얼마 전 현관 앞에 보안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해도 센서가 울릴 때마다 잠을 못 자요. 트라우마인 거죠. 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다 범인 같고. 그의 위험한 범행은 정말 막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번 더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면 그땐 범인 역시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연기 속에 가려진 그의 정체가 서서히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